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드디어 신경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 자, 신경계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자극의 전달.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 되어서 그 이동된 자극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각하고 판단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런 자극의 전달에 바로 신경계가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서 첫 번째, 신경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신경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뉴런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신경의 모양을 확인해 보고자 해. 뉴런의 그림 중에는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 뉴런이 있지. 신경은 사실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 중요한 핵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이 부분이 이 신경의 핵을 이루는 그 핵 부분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신경세포체라고 부르게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안에 지금 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경의 뉴런은 하나의 단세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경세포체에 작은 돌기들이 나 있을 텐데, 이러한 작은 돌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돌기를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자극은 다른 옆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올 때 이 가지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그거 외에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하나는 바로 무엇일까? 이 길게 뻗어 있는 하나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한다. 이 축삭돌기 끝부분인 축삭돌기 말단, 이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얘는 자극을 오히려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역할과 하는 일이 구분된 뉴런의 기본 구조야. 근데 이런 뉴런이, 자, 요렇게 생겨져 있는 핵과 신경세포체를 그림으로, 자, 많이 축약된 그림이 그려졌지? 그 사이사이에 요렇게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는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이동이 한 뉴런 안에서는 전기적 현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인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집이다. 그리고 이 마리집도 하나하나의 세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리집이 없는 뉴런은 단세포가 되겠으나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단세포로 부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없는 뉴런으로 구별을 해서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우리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르고,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우리는 마리집 뉴런이라고 한다. 자, 실제적으로 자극의 이동이 나타났을 때 한 뉴런 안에서의 자극의 이동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 전도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전도 속도는 누가 빠를까? 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보통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하는 건 마리집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진화가 조금 덜 된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신경의 구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마리집 뉴런은 사실 진화된 생명체들일수록 마리집 뉴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얘기는 우리 사람도 기본적으로 마리집 뉴런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리집 뉴런에서의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 뉴런보다는 전도 속도가
어떨까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때 마리집 뉴런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고 전도가 일어나는 이렇게 오픈된 자리, 즉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다 마리집 뉴런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뉴런의 구조는 뉴런의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다. 자, 보통 이러한 뉴런의 종류는 우리는 감각기에서부터 감각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뉴런이 있다. 그런데 이 감각기의 신경 말단 부위가 바로 신경세포체로 잘 발달을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 감각기로부터 출발된 신경에서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돌기 형태로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마리집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지.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된 뉴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대부분 뇌와 척수로 연결된 뉴런이고 우리 사람이 여기가 밑마리집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길이가 좀 짧아. 그리고 다시 이 뒤가 반응기로 나타나는 또는 운동기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며 여기가 또다시 뉴런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자, 이때 감각기로부터 출발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뉴런을 우리는 감각 뉴런이라고 불러주고 이 감각 뉴런은 몸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뉴런이라고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이쪽 반대쪽 뉴런은 자, 뇌와 척수의 명령을 운동기 또는 반응기로 보내주는 뉴런이라고 해서 운동 뉴런이라고 부르게 되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뉴런이다라고 하여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여기가 바로 연합 뉴런이며 이 연합 뉴런은 바로 중추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지. 자, 감각 뉴런이 직접 운동 뉴런과 연결되어 명령을 또는 반응을 또는 자극을 전달할 방법은 없다. 반드시 연합을 거쳐서 운동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뉴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뉴런 안에서 자극은 실제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자극의 전달의 첫 번째 3번이 되겠지? 바로 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뉴런 안에서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의 이동이라고 하면 아까 잠시 얘기를 한 것처럼 전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극을 이동시키게 될 거야. 자, 뉴런이라고 하면 이 뉴런에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포막을 확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해. 첫 번째, 이게 그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섭취해서 삼투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고르게 섞여 있게 되겠지. 그런데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이 물질들이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확산, 능동수송, 삼투라는 세 가지 물질의 이동 방식 중 우리는 운반체를 이용을 한 능동수송 방법으로 여기서 물질 이동이 가장 중요해. 이때 이 물질의 이동을 해주는 운반체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되거든.
가장 중요한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켜 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는 나트륨 플러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염소라는 이온이 우리 몸의 삼투형탕, 용액의 농도를 맞추기에 이미 들어있는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나트륨이 안쪽과 바깥쪽에 동량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수송이라는 형태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니 안쪽에 나트륨의 양은 적어지고 바깥쪽에 나트륨의 양은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퍼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아지면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플러스 극을 띠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서 안쪽으로 칼륨 플러스를 운반시키게 되지. 역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능동수송으로.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안쪽도 플러스 이온이 아닌가요? 라고 묻겠지.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될 거야. 하지만 세포 안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쓰이게 되는데 그런 물질들의 일종인 단백질들이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은 이 칼륨 때문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극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분극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분극이 되면 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네. 세포 바깥이 아닌 세포 안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 자, 일반적인 전위값을 찾아보면 우리는 바로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형태의 전위값을 일반적인 세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상태가 바로 분극의 상태가 되고 이 분극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능동수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자극이 온다면 자극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니? 더 이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멈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세포막에 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 그 옆에 통로로 되어져 있는 두 개의 통로가 있었단 말이지. 그 중에 하나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서 많이 있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이것은 확산이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와는 달리 에너지 소모가 없이 진행이 되겠지. 또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깥쪽에 있었던 이 염소 덕분에 드디어 바깥쪽의 극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안쪽은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많아졌기에 안쪽이 플러스 극으로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지.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쪽의 극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하여 탈분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진행이 되면 자, 극이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의 상태로 극이 정반대로 바뀌어진다. 그때의 값이 약 플러스 35mV 정도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확산이라는 형태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움직인 전체 전위가 총 얼마냐? 105mV 정도가 바로 우리는 활동 전위가 된다. 즉, 이 신경의 뉴런의
자극이 움직여져서 활동을 일으켜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야 자극이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나서 안쪽에 넉넉하게 이제 나트륨이 거의 다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 다음 그림을 이쪽에다 계속 그려줄게.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이쪽에 열려 있었던 나트륨 펌프가 채널 그 통로가 지나가던 건 닫혔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된다. 역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멈춰 있는 상태고 안쪽에서 이제 누가 빠져나가냐면 칼륨도 많이 있던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확산이 될 거야.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역시 확산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근데 보니까 칼륨도 플러스 이온이거든. 그래서 칼륨 때문에 다시 바깥이 플러스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어져 가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나트륨은 3개씩 움직인다면 칼륨은 2개씩 움직이면서 이 전위를 조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서 조절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칼륨이 움직여지면 약간 더 많이 내려오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 이 상태를 우리는 과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80mV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 이 과분극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시 돌아오는 재분극이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기 과정을 지금 말한 것처럼 재분극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재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칼륨 이온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자 과분극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분극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시 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해가 됐나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해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바로 탈분극, 재분극 이걸 반복을 하면서 옆으로 자극을 이동시켜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면 한 뉴런 내에서 양방향으로 자극이 이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방향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만 자극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극의 방향이 양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앞쪽인 이 뉴런의 맨 앞에서부터 뉴런의 맨 뒤까지 자극을 모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러면 이 자극을 어떻게 해야 돼?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연결해서 넘겨줘야 되겠지? 이 부분은 전달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전달부터는 다음 강에서 보자.